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 청년회가 참여해서 만든 평화의 친구들은 전 세계 전쟁과 기아를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히 구호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평화의 친구들의 조다면 이사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교당 조다면입니다. 네, 마포교당의 교도님이시군요. 예, 마포교당 다니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되셨나요? 2012년부터 다녔습니다. 예, 네, 2012년부터. 네. 한 5년, 6년, 6년째 돼가네요. 예. 네.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을 이제 최근에 맡으셨는데요. 예. 평화의 친구들이 과연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2003년도에 그 남북한 3운동본부를 있던 조직을 좀 더 평화 활동, 남북한 관계를 떠나서 좀 더 전 세계적인 평화 운동 혹은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평화 운동의 틀을 좀 더 크게 해보자라는 모임의 뜻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네팔, IT, 독일 등의 그 평화 기행도 가고 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평화 활동으로는 이제 5.18 기념관도 가보고 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가 무엇인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로 청소년 측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남북 관계에 의해서 항상 저희는 대치 상태이고 예. 평화를 고민하고 있다가 예. 전 세계, 예. 특히나 이제 전쟁과 기아에 대한 예. 부분을 고민하시고 예. 그 다음엔 다시 우리 예. 안에 있던 잘못된 요소들은 무엇인지 예.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예. 되살펴 보신다는 말씀 같습니다. 평화의 친구들은 어떤 조직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평화의 친구들은 사무국 있고 그 위에 저희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저희 이사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임이사로 원불교 청소년국의 윤대기 어머님이 상임이사로 주로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뉩니다. 후원회원은 한 400명 정도 되고 네. 있고요. 정회원은 후원회원 중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혹은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정회원을 구성을 해서 정회원 위주로 활동을 하고 후원회원들에겐 독려를 드리는 동시에 네. 후원회원을 좀 더 모집해달라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재미있는 말씀 같아요. 네. 정회원이라는 소수 정회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것을 좀 더 넓히기 위한 예. 행동 조직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사장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평화의 친구들이 표방하는 일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이런 스마트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화해, 평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념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평화의 친구들이 평화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갖고 있고 어떤 행동 강령이나 혹은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원불교 교단 내에서 태동된 조직이기 때문에 정산종산짐의 삼동윤리를 근본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뿌리이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태동을 했으며 모두 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탓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 들고 공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서로 협력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런 방향으로 세상을 보고 합심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여기 이 말이 있어요. 평화의 지름길은 없다.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은 거부한다. 평화는 당연히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돼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남북의 평화를 먼저 연구하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남북의 평화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평화의 친구들에서? 평화의 친구들은 근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불만이 많이 있겠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3살 때 이산 가족이 돼서 저희 외할아버지는 네. 북한에 계속 계시고 네, 네.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이제 서울에 계셔서 갑자기 어느 날 38선이 그어져서 네. 만나지 못하게 됐는데 그런 분들이 냉전 50년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단절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서로 오해가 많았고 서로 불신하는 와중에 자기의 가정을 찾으려는 생각이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도. 네.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하세요. 그냥 잊으시려고 하세요. 네, 네. 그런 부분이 냉전에서 서로 대립하는 와중에 있어서 그러한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마저 어떻게 보면 제거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그런 것은 지금에 와서 보면 결국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남북한 관계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결국 분단과 대립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서로 어느 순간 대화 타협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화의 친구들의 주요 사업 내역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긴급구호, 뭐 평화활동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호활동은 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그래도 했던 게 네팔이 네. 어느 정도 그때 대지진 이후에 저희가 바로 가진 못했습니다만은 네. 나중에 가서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현지에서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신에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팔 교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좀 더 평화 정신을 심을 수 있고 그 재난에 대한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국내에 돌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에게 이미 네팔은 대지진 같은 경우는 다 잊혀진 사안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IT 문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재난 문제도 끝나지 않았음을 계속 홍보하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구를 해도 1년 만에 다음 태풍이 오기 전에 복구를 하는 뭐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피해를 가중시키기 예. 때문에 복구 시기가 굉장히 빠를 수 있겠지만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물론 피해도 크지만 복구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 드네요. 특히 평화 활동과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3세계 개발 지원이라든지 뭐 UN 평화의 날이라든지 뭐 집회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활동은 이제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3세계란 말을 요새 이제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아직 그러나 최근에 누군가 얘기했죠. 제3세계는 아직도 존재한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고 여전히 아직도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직도 요새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여전히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엔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저희가 같이 행사를 한다거나 평화 활동에 대해서 이제 국내 홍보하는 활동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그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그에 대해 교육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민주 시민 교육 박람회 뭐 이런 박람회도 여시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의 친구들이 원래 남북 평화에 관련된 부분을 태동으로서 남북한의 평화적인 삶을 꿈꾸는 운동으로부터 태동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활동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요? 탈북민 지원도 있었고요. 학생들과 서로 탈북 학생들과 교류가 있었고 직접적으로 교류하려고 했지만 지금 최근에 그렇죠.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그런 부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을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있는지 많은 강사들과 강사님들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나가서 반대로 홍보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활동에 최근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면 교육 활동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청소년 대상 혹은 기타의 대상들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교육 양성이 역시 평화의 친구들의 목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교육 활동은 어떻게 진행돼요? 피스 플레이어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평화의 친구들이 가장 주력을 두고 있는 상품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잘 홍보하고 있는 그 활동이고요. 그래서 주로 대학생들, 그보다 어린 학생일수록 더 좋긴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대학생 위주입니다. 대학생들이 우리 교도님들뿐만 아니라 교도가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봉사활동, 네팔이라든가 필리핀 이런 데 같이 가서 활동을 하고 한번 구호 활동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번 갔다 오고 한 뭐 열흘만 길게 된다면 한 달 갔다 오고 좋았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 끝나는 거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국내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세계 평화의 날 같은데 이번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시 와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점들을 기반으로 다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혹은 자기가 교육을 한다거나 혹은 그보다는 또 내가 이런 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은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점을 좀 더 알고 싶어요 하면 계속 평화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새로운 강사나 교육들 혹은 다른 프로그램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평화 정신을 함양을 해서 결국 우리 사회를 좀 더 평화에 근접하도록 평화로운 우리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중점적으로 두고 이분들을 계속 컨택을 유지하면서 네. 계속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스플레이어는 이제 기수별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수료를 예. 하는 예. 그런 활동 교육 같습니다. 예.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면 혹은 활동에 어느 기수가 되면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담당하는 일들은? 이제 본인의 의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알립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교육 행사가 있습니다. 혹은 제2기 피스플레이어 활동이 있습니다. 네팔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분들에게 권유를 해서 이분들이 원하면 이를테면 유엔 평화의 날에 같이 행사를 하고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이 하는 후원 행사의 밤에도 같이 오고 혹은 국내 평화 기행 5.18 관련된 그런 장소라든가 혹은 또 다른 장소에 같이 방문할 때 같이 가고 혹은 강연이 있을 때 같이 오고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피스플레이어로서 이렇게 졸업을 딱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피스플레이어가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그렇죠. 예, 평화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 아까 마포교당의 교단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변호사님이시도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특히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원불교의 어떤 분쟁이나 요소가 있으시면 참여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도 하는 전담하시는 변호사이기도 하신데 이 원불교에 관련된 이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원불교의 교리가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참 적합한 일이 있거나 혹은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변호사로서 이제 얘기하면 이제 변호사란 직업 자체가 남의 싸움 대신 싸워주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법정에서 네. 대신 싸워주는 건데 그럴 때 많이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자문을 많이 받고 실제 소송 업무도 담당해 봤는데 이런 점이 없어요. 대부분이 물론 원불교 잘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분쟁에 휘말리다 보면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의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간단하게 해서 잘못한 건 몰라서 못한 거예요. 법을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못한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거나 혹은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없어요. 얘기를 해보면 이게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심을 다해서 변호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키기도 좋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그거죠. 이제 교모님들이나 이제 교도님들 같은 경우에 나는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결론이 나빠졌을 뿐인데 내가 그런 비난을 받게 되거나 그로 인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세요. 그런 부분은 마음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고 저도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수많은 사건을 한 달에 한 70건씩 이제 여러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만큼 공무원보다 더 깨끗하고 더 바르게 행동하려는 분들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설령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도는 명확하다. 그러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 순서인데요. 저희가 항상 마지막 순서는 영상 편지를 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괜찮으니까요.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다면입니다. 지금 성주성지에 대한 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주성지를 수하려는 그 움직임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지난주에도 다녀오고 많은 교무님들이 오셨고 많은 교도님들이 순례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뜻을 많이들 보고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주성지 수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정산종사님의 뜻을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는 교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에서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또 믿고요. 또 하나는 원불교를 대표하는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원불교가 어려운 곳에 특히 법률적으로 어려운 곳에 조다면
변호사님의 손길이 계속 뻗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매번 감사드릴 분도 많을 텐데 네. 무엇보다도 수고로움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